반갑습니다. 인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MBTI 인식 기능이죠. 감각 S와 직관 N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구분할 수 있을까? 혹은 나는 똑같은 S인데 난 이렇고 쟨 저래.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 다면척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MBTI 폼 Q 매뉴얼을 참고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 일단 요 아래 보이는 거 이쪽으로 가면은 직관으로 가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감각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선호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걸 더 선호한다, 더 자주 한다, 더 편하게 느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구체적인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직관은 추상적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근거로 하고 사실을 신뢰하는 데 반해 추상적인 건 뭐냐면 이미 드러난 그 표면적인 정보 너머에 숨은 속뜻, 의미, 상징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추론을 할 때에는 좀 신중하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려는 태도를 갖는데, 그에 반해 직관 같은 경우에는 상징, 은유, 추측 이런 것들을 워낙 자주 하고 또 선호하다 보니까 상징과 은유를 통해 견해를 표현하는 것도 자주 하고, 또 그런 식의 추측이나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감각 선호 입장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다, 조금 더 과감하게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사용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이 감각적은 현실적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쪽은 창의적입니다. 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관 선호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상식 근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다. 순수한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을 즐긴다라는 게 뭐냐면, 감각을 많이 선호하는 사람은 남들과 굳이 다른 길을 왜 굳이, 이제 직관들은 약간 다르게 갈 수 있는 거죠. 나만의 어떤 방식을 떠올리고 그것을 게임이든 어디든 뭔가 구현해낸 다음에 그것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현실적 부분에서 실용, 효용, 비용 효율성을 중요시함. 이것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어떤 정보든 간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써야 된다, 쓸 수 없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직관 선호분들은 굳이 실용적이지 않아도, 굳이 효용성이 있지 않아도 나에게는 그게 너무 흥미롭고 자극되고 뭔가 될 것 같고 그런 기분을 받으면서 막 에너지가 솟고 더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는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가시적인 결과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먼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나는 15년 뒤에 뭐가 될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감각 선호 입장에서는 그래, 응원은 하는데 오늘 저녁에 헬스장부터 쳐 가세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제 창의적이 직관 선호분들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떠올리는 데 익숙한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국민연금이 50년도 벌써 한 30년 뒤에는 고갈된다는데 그때 나 뭐 먹고 살지?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되게 먼 미래까지도 그냥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수록 새로우니까. 새롭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들, 당장 우리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것들, 좀 거리가 먼 것들, 그런 것들을 마구마구 떠올리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다음은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의 도출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어떤 사실을.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도출해낼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인식기능, 직관과 감각의 차이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각, 실용적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벌써 딱 느낌이 오죠? 아이디어 자체에 우리는 가치를 느끼지 않아. 어떨 때 가치를 느껴? 그것을 적용해야 돼, 구현해야 돼. 아이디어의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만 가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에다가 어떻게 내 주식을 꼬라박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없지는 않지만 있더라도 그냥 그것 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 이걸 내가 써먹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주식을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관은 개념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현실에 있지 않고 우리가 말이나 생각으로만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론적인 것과도 약간 비슷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그냥 습득하는 것 자체를 즐겨. 그런 지적 추구가 있어. 그리고 개념의 적용도 물론 좋지. 근데 그 적용도 일종의 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뿐이지 그 개념 자체를 더 흥미로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써서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도 물론 흥분되는 일이지만 그런 사실을 알았다. 그 원리가 궁금하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일을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거는 뭐냐면 일을 함에 있어. 우리는 난 정확하게 이런 효용을 뽑을 거야. 난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킬 거야. 라는 어떤 현실적인 목표를 딱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과정을 빌드업하기보다는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 잠깐만.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으면 그걸 기반으로 이런 사업을 해볼까? 저런 사업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관련 산업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과 실용적 이런 부분은 심리적 대극으로서 다르지만 또 상호 보완하기에도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의미라는 건 사람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감각 선호와 직관 선호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것들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할 때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뭐죠? S야말로 과도한 일반화충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 의의를 제기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러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반대로 넘어오시면 뭐가 보이냐? 이론적이 보입니다. 이론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이론이 탄생하려면 가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가설은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적으로 사례 연구조사를 통해서 연역적이든 귀납적이든 어쨌든 통계 자료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네. 근데 그 통계 자료가 반드시 100%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경향을 보이니까 과학적으로 몇 %의 확률로 이렇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게 이론이죠? 그게 일반화입니다. 네. 그게 일반화입니다. 대체로 예를 들어서 대체로 남자들이 먼저 고백하더라. 그러면 고백을 먼저 하지 않은 남자는 마치 남성성이 없는 것처럼 일반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자료에서 나온 결과니까요. 그게 이론적이라는 거고 경험적은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닌 사람도 많던데 이거 그렇게 막 적용해도 될까? 나 좀 조심스럽다? 이게 요렇게 경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론적은 그래서 이론을 좀 믿고 이론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좀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론이 현실성이 있다고 믿고 가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N을 선호하시는 분들 주로 어떤 걸 하냐면 인간관계, 연애관계 이런 것들을 다 이론화하고 싶어요. 어떤 유형과 어떤 유형이 만나면 이렇게 될까요? 이쪽 지역 출신과 저쪽 지역 출신이 만나면 저렇게 될까요? 뭔가 이론으로 다 일반화하고 싶어하는 거지 사실은 불가능한데 말이죠. 네,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있죠. 경험적은 미래보다는 과거와 현재를 중요시해요. 왜? 내가 미래를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론적인 건 미래지향적이에요. 왜? 이론적이라는 건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패턴을 발견했으니 그럼 이 패턴을 난 어디다 써먹을 수 있지? 바로 미래가 떠오르지. 쟤는 어제도 저녁에 치킨 먹었고 오늘도 치킨을 먹었네. 얘는 그냥 금요일만 되면 치킨을 먹는 애네. 다음 주 금요일도 치킨을 먹겠네. 이렇게 미래를 떠올리게 되죠. 자연스럽게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 가치에 대한 태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감각부터 보시죠. 대놓고 전통적이래요. 이쪽 직관을 보시면 독창적. 전통적과 독창적은 좀 다르죠. 심리적 대극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건 내가 막 애착이라고 하니까 뭔가 고집 부리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익숙하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익숙하고 눈에 봐왔던 것이 아니라 좀 연결성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있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이론화하고 떠올리고 개념화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이하고 독창적이더라도 그것 자체에 흥미를 갖고 가치를 매기고 관심을 갖습니다. 또 감각 선호의 경우에는 정해진 제도와 방법, 그 다음에 규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래 따라야지 뭐 옛날부터 그래왔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런 느낌이라면 이 직관 같은 경우에는 꼭 지금 적용해야 돼? 2022년에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미래 어떻게 될 줄 알고 하면서 나만의 어떤 인식, 나만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것을 선호하는 우리 감각 선호분들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변경하길 꺼려하다. 이거는 약간 소위 말해서 이미 검증되고 또 익숙하고 믿어왔던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관 선호에서는 제시된 방향대로만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더 나은 게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태도도 있고요. 또 지금 이렇게 고착화된 것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리고 싶어하는 성향 때문에 발현된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꼭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들의 총합이 직관과 감각을 가리키진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MBTI 폼 Q 검사의 다면척도 해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특히 인식기능 감각 S와 직관 N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는 똑같은 S인데 이렇게 달라요. 나는 N인데도 구체적인 거 선호하거든요.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간파하고 명확하게 내가 어떤 인식기능을 선호하는지를 분별해내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TF 판단기능과 J와 P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 지표를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봐야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인터였습니다.